부처님은 공화제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공화제주의자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불교는 그래서 수장이 없어요. 천주교의 교황제 같은 게 없어. 그 리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지방자치 비슷하게. 이 라우라의 연대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교 부처님 생애가 나중에 뒤죽박죽이 됩니다. 많이 꼬입니다. 이걸 굉장히 풀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정합성을 부여해서 논리 구조를 완결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인데. 아니 그렇잖아. 그러면 출가한 남편을 보고 계속 독수 공방을 하면서 조선시대에 무슨 연료문 세우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조선시대 때 마당과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결혼식을 치르기도 전에 죽어버려요. 정혼만 해놓고. 아니면 결혼식장에 가다가 죽어버려요. 남편이 죽었대. 그럼 그때부터 과부야. 그러니까 남편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과부야. 야, 이거 미치지. 그런데 그 집에서는 뭘 요구하는 거냐면 수절을 요구하면 다행인데 수절이 아니고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애절해서 차결을 요구하는 거지. 아니 봤어야 무슨 애절하지. 한번 본 적도 없는데 뭘 어떻게 애절해. 뭐 상상 임신이야? 상상 남편이야? 뭐 이거 어떻게 처리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내려간 연료문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여자가 버티면 시댁에서 매주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냥 설치만 해줘가지고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압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지가 올라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친절하게 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부검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매서 죽은 거하고 죽여서 매는 경우하고 또 틀리거든. 좀 잔인한 얘기예요. 근데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다. 다 있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뭐 이런 책에 보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그런 것만 모아놓은 책이야. 한국 거는 없어. 중국 글이라서, 중국 책이라서. 근데 그런데 보면 그 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얘기를 했지. 사람이 전란이라든지 무슨 뭐 배고파서 죽는다든지 이러면 그렇게 해서 죽으면 다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공자의 명분, 대의 명분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몰려서 죽어버리면 누구 한 명도 애석하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잘했다고 하지. 우리도 야 저런 연료문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이러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내가 받고 싶었던 게 아니지. 나 누가 매줬다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귀신은 또 장화홍련에 안 나와. 나오면 대박인데. 나와가지고 내가 누가 맸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뭐 그게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야쇼다라가 혼자 난 것 같아요. 마리아처럼 혼자 난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혼자 난 것 같고 그거를 쉴드시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근데 그게 굳이 뭐 노력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건 지금 생각이니까 그럴 거야. 옛날에는 그게 너무 가오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여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외가로다가 자꾸 붙이려고 한다고. 근데 그러면 아나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아난이 사촌 동생으로 그냥 박혀 있는데, 제바달따하고 아난이 둘 다 외가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전부 외탁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이제 자기랑 끊어내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어른은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왕위 계승해서 날아갔고, 이쪽으로 2위가 이쪽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난타는 왕이 못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자기 사촌들이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혈통이 우선일 거냐 나이가 우선일 거냐에 대한 문제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히 왕을 했는지가 약간 불분명한데 왕을 했었던 것 같아. 라자를 했었던 것 같아. 했었던 것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왕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돌아갔을 때 라자였던 사람이 발제야. 그리고 발제는 라자였던 상황에서 출가합니다. 출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내 제자들 중에서 신분이 제일 높았던 건 발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증일암경 제자품 같은 데서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내가 왕인 상황에 현직인 상황에서 때려치고 출가하는 거예요. 그건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갑장 사촌이었던 아나율입니다. 아나율이 수시는 거죠. 아나율. 왜 갑장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아나율의 형이 마하남인 걸로 봐서 마하남이 얘보다 나이가 많았던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 빨리 되거든요. 더 빨리 왕이. 그러니까 혈통으로 나이 순에서 혈통으로 약간 변동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를 인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다른 나라들은 잘 나가는 나라들은 이미 혈통으로다가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직계로 내려가기 시작하거든. 지금도 있잖아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잖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래는 형제로 이렇게 내려가는 나라잖아요. 근데 빈살만이 못 기다리겠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 왕자의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그래서 왕자의 난 일으키고 돈 떨어지니까 나중에 그거 아람코를 주식시장에 냈잖아요. 아람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정유회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전 유공입니다. 유공.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석유를 관리하니까 그게 엄청난 기업이죠. 그래서 주식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은 아람코인 줄 알았어.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게 주식시장으로 딱 나오자마자 아람코가 1등이었었어요. 지금은 애플한테 발렸죠. 애플이 그렇게 대단한 회사예요. 애플하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도리 아람코보다 높을걸, 지금? 저도 잘 몰라. 저도 뭐 주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구글 이런 거 있죠. 자,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이제 서열이 더 빠른 사람이 하는 걸로 봐서 이게 그런 변동수가 있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부처님에서부터 또 그 밑으로 내려가는 사이에 또 다른 변동 흐름들이 존재했는가 보다. 그래서 석가족도 꼭 공화제만 존재했던 게 아니고 공화제에서 이제 도시국가라든지 안 그러면 저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 구조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걸 어디로 느낄 수 있냐면 마하남이 결국 왕이 되거든요. 왜? 아나율이 출가하고 그 다음에 제바달타가 출가하고 아난이 출가하고 그 다음에 요 갑자기 발제가 출가함으로 인해서 왕위가 비니까 마하남이 딱 한 명 남았어요. 요 사촌들 중에서 한 명. 난타 출가하잖아. 그래서 딱 한 명이 남았어. 이 사람은 왕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마하남이 결국 왕이 되는데 마하남은 종신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종신이에요. 그래서 석가족이 멸망할 때 마하남이 결국 책임을 지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던 룰이 어느 순간에 종신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왕정 비슷하게 바뀐 거죠, 지금. 공화제 국가면 그거잖아요. 지금 일본 수상같이 내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왕이면 일본 천황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죽어야 끝나지. 죽어야. 그래서, 여기 석가족들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었구나. 라는 정도를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건 상당히 재밌는 변동입니다. 재밌는 변동. 이렇게. 그런데 부처님은 공화제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샬리를 좋아하고, 마가다국도 물론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년에 좋아했었던 건 바이샬리예요. 부처님이 끝까지 좋아했었던 건 바이샬리. 그리고 이 바이샬리를 좋아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화제주의자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불교는 그래서 수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의 교황제 같은 게 없어. 교황제 같은 게. 그러니까 그 리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지방자치 비슷하게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나중에 마하가섭. 그러니까 마하가섭이나 이 제바달타 같은 사람들은 수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집단에는 리더가 있어야지.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집단을 만드는데 회사도 그렇죠. 강력한 그래도 뭐 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을 공동체 비슷하게 우리가 시골에서 농산물 이렇게 할 때 그냥 마을 공동체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래서 그냥 상징적으로 이장 정도가 대리하는 거지. 걔는 회사 사장은 아니고 우리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조합에서 네가 그냥 조합장이야. 근데 너는 우리랑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조합의 직원들 중에서 네가 그냥 1번인 거지. 1번인 거지. 너는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부처님이 생각하는 공화제 같은 거예요. 불교 교단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또 다른 혁명가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게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임금은 제1사대부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제2사대부는 누군지 아느냐? 이제 그거는 얘기를 안 하는데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그게 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해서 권위가 높은 건 아니야. 그냥 1번인 거야. 그러니까 맘먹을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사대부가 꿈꾸는 나라를 했는데 그거를 이방원이 그 꼴을 보고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쳐 죽였지. 그게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야, 그리스의 민주주의 같이 됐을까? 안 그러면 진짜 필리핀이나 이런 것처럼 진짜 개판이 됐을까? 실제로 나중에는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 비슷하게 됩니다. 이 복선을 정도전이 깔고 국가를 설계해 놓은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선은 특이하게도 왕조 국가인데 왕권이 더럽게 약해. 그거를 군약신강이라고 합니다. 군주권이 약하고 신하권이 강해. 중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중국은 군강신약이에요. 그래서 군주권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광조 이런 사람 그 말대답하는 거 봐봐. 나는 조광조가 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조광조 쪽에서 생각을 하니까 임금이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 내 밑에 놈이 위에 놈 돈 주면서 잔소리를 해도 듣기가 싫은데 밑에 놈이 나한테 월급 받아가면서 잔소리를 해. 여러분이 사장이야. 냅둘 것 같아요? 자르겠지. 아니야. 한두 번 할 수 있어.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이게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는갑다. 근데 내가 의사표현을 했어. 그거는 나는 그게 싫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아들이 그러는 거야. 엄마 짜장면 드세요. 그래서 야, 나 짜장면 별로 싫어하는데 면 싫어. 이랬더니 엄마 짜장면 드세요. 엄마 짜장면 드세요. 그래서 엄마가 짜장면을 먹을 때까지. 그게 엄마가 연세가 많아서 부양받고 있는 상황이야. 아들한테. 그럼 먹겠지. 약간 짜증은 나도 먹겠지. 근데 이 자식이 나한테 용돈 다 쓰는 놈이야. 야, 그러면 카드 뺏어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광조가 심했던 거예요. 굉장히 심해요.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들어줄 때까지 똥꼬집입니다.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건 말이 잘 안 틀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요즘 며느리들이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바보였던 건 아니야. 단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그냥 하는 척을 했었던 거야. 언간하면 어른 입장에서 따라주려고 하고.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똑똑해서 어머니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다 맞아. 근데 너무 콩새 같아. 그게 내 자식이면 똑똑해 보여. 근데 그게 남의 자식이면 짜증이 나. 10번 들어주다가도 한두 번 짜증이 나. 말이 틀린 거 아니야. 다 맞아. 다 맞아. 들어보면 훨씬 합리적이야.
그런데 그 얘기를 따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바보라서 지금 이렇게 살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른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안 한 건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죠. 그리고 요즘은 뭐 참견 자체를 안 하는 시절이니까. 그래서 조광조도 내가 보기에는 나 같아도 죽였지 싶다 내가 그거 읽고 있으면 대부분 모든 책이 조광조 입장에서 쓰여져 있거든요. 살인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살인 쪽의 입장들을 보면 조광조가 참 의롭고 반듯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지. 부처님 같은 사람이 좋지. 근데 같이 살기는 조금 힘들거든. 서장훈 같이 깔끔한 스타일들이 텔레비에 나왔을 때는 참 좋아. 같이 살잖아. 그거 힘들어요. 아니 당신은 몰라. 당신은 원래 성격이 깔끔한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좀 삐뚤어질 수 있고 우리는 뭐 관계가 없거든. 그런데 이걸 탁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손톱깎이 하나 썼는데 뭐 왜 쓴 자리에 그대로 없느냐 뭐 이런 것. 까먹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매번 지적해봐. 미친다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임금 입장에서는 죽였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살인이 이기고 결국 조광조 입장에서 다 미화가 되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나는 내가 만약에 임금 입장이면 나도 죽였을 것 같아. 나도 죽였. 야, 제 출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잔소리야. 나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 어떤 큰 스님도 나한테 잔소리를 안 한다. 나 잔소리 안 해. 나한테 잔소리 하는 게 내 밑에 스님들 중에 딱 한 명 있다, 한 명. 내가 그랬어. 내가 그 스님한테 그랬다. 내 주변 사람 중에 스님만 나한테 잔소리 한다. 어떤 놈도 나한테 잔소리를 안 하는데. 야, 총무원장 스님도 나한테 잔소리 안 해. 네가 나한테 잔소리 한다 그랬더니 자기 잔소리를 좀 들으라던데. 그래서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 다 마찬가지. 잔소리 듣기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그런데 결국 사림이 이기고 그들의 나라가 조선 후기에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니까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공화제고 어떻게 보면 민주예요. 당들이 두 당이 이런 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 거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노론이라고 하는 일당 독재가 되는 거고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개판이 됐죠. 조선이 개판이 됐죠. 네가 개판인지 어떻게 아느냐? 조선 망할 때 보면 알죠. 제가 늘상 예로 드는 얘기가 있잖아요. 조선 망할 때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우리나라 이렇게 조선 우리는 그냥 장소만 대여해줘. 우리는 군대가 없어. 조선 백성은 조선이 언제 망했는지 몰랐다니까. 제 생각이 아마 맞을 겁니다. 왜? 조약으로 망하니까. 차라리 임진왜란처럼 전쟁으로 망하면 한번 쓸려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저렇게 해서 망했는가 봐 인지라도 하는데 어떤 놈이 도장으로 망했어. 그러면 모릅니다.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한테 그걸 고지했겠어요? 조선의 왕가가 얼마나 비겁한 놈들인데 절대 고지 안 해요. 끝까지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조선 왕가는 뭘 했느냐? 우리 생활비 줍니까를 물어봤어. 뭐 백성들이 어떻고 뭐 독립이 어떻고 뭐 덕혜옹주 뭐 민비 다 미화된 거고 다 개구라예요. 저희들 입속만 차린 거고 끝까지 물어봤던 거는 우리 생활비 줍니까?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야 씨 본토가 작살났는데 무슨 놈의 생활비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 상식적으로 딱 그렇게 안 돼?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조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이상 성숙되지 못하면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이샬리는 그게 석가족 국가보다 오히려 성숙했던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이 바이샬리 쪽에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불교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불교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실제로 이런 식입니다. 불교에서의 리더라고 하는 거는 이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예요.
그리고 만장일치제입니다. 이게 불교의 어떤 미친 제도 중에 하나인데 만장일치제예요. 현전승가의 만장일치. 만장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10명이면 10명을 다 설득해야 돼. 다수결이면 머리 숫자를 세인다. 아군인가 적군인가를 딱 판단하고, 아니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투표나 이런 거 할 때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군한테는 접근 자체도 안 해. 저거는 완전히 적이야 라고 하면 그건 제끼는 거야. 그리고 중립한테 모든 총력을 쏟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아니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뭐 반장 선거를 해. 근데 투표가 20명이야. 근데 저쪽 팀 A라는 후보가 있고 B라는 후보가 있어. 이쪽에 7명. 그러면 여기 6명이 남은 거잖아요. 아니면 뭐 8대 6으로 놓든지 간에 이걸 잡아야지. 이거 한 놈 바꾸는 게 요거 한 사람 데리고 오는 노력이면 이거 3사람 데리고 온다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무종교인 데려오는 게 다른 절 다니는 사람 빼오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타종교인 데려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뭐 불교가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내막을 보면 불교는 불교끼리 충돌하고 교회는 교회끼리 충돌하고 성당은 오히려 충돌을 잘 안 해요. 성당은 직영이거든. 가맹점 구조가 아니고 직영 구조거든.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끼리 충돌하지 않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 그걸 뭐하러 해? 그거 다 내 건데. 그래서 성당 쪽에서 그게 좀 뭐라 할까 좀 편한 거고, 절도 가까이 있으면 충돌합니다. 서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씻고, 저 절이 먼저 벌써 등을 팔고 있다고? 정초부터 판다고? 막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늦었으면 뭐라고 씹냐면, 야, 정초는 끝나고 해야지. 이렇게 씻고. 내가 그렇게 해놨으면 먼저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말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같은 집단 안에서 충돌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충돌이 가장 심한 데는 개신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리 제한이 없죠. 걔네가 다 붙어 있죠. 그리고 생활비는 제일 많고, 생활비가 많은 건 가정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최소로 떨어졌을 때 한 달에 10만 원도 살아. 나는 핸드폰 요금하고 큰 절에 살면 핸드폰 요금하고 속옷비만 내면 나머지는 다 없어. 안 내도 돼. 10만 원으로 살아. 최저로 떨어졌어. 교회 같으면 불가능하죠. 야, 아들 학원비를 마련해야 되잖아. 학원비 그 통계 사교육비가 지금 요즘에 발표된 걸 보니까 사교육비가 오히려 올랐던데요. 그래서 평균이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60 얼마가 나왔던데, 근데 이걸 도시 안에서만 이렇게 보니까 80만 원이 넘던데요. 80만 원이 넘어. 내 자식 사교육을 시키려면 80만 원을 갖다 박아야 되고, 그 80만 원만 드나?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것들 여러 가지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200, 300 벌어서는 안 되죠. 계산이 안 떨어지죠.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놔야 되고, 그럼 뭐 옆에 거 털어오는 거죠. 어떻게? 옆에 사람 빼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언제나 똑같아요. 이 방식. 그런데 이 방식은 다수결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만장일치잖아요. 만장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구성원을 내가 다 감싸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존중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가겠다. 우리는 그런 존중의 리더십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버리고 갑니다. 우리는 사자의 리더십. 사자의 리더십. 조금만 튀고 어쩐다 그러면 그냥 끊어버려. 바로 끊어. 카톡도 이상한 거 몇 번 보내면 바로 차단시켜버려. 우리 바로 차단. 이렇게.